이후 잠잠했던 청주공항의 중국 노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40년으로 예상됐던 이용객 수 500만 명 돌파가 올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메론으로 불리는 디냐가 제천에서 처음으로 생산됐습니다. 제천시는 디냐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내년부터 재배 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충북대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새로운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주동물원 앞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댕기흰 찌르레기 2마리가 담긴 3장이 발견됐습니다. 학술적 목적 외에는 거래될 수 없는데 누군가 기르다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댕기 흰 찌르레기가 청주동물원에서 발견됐습니다. 학술적 목적 외에는 거래될 수가 없는 새인데 누군가 기르다가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온 몸을 덮은 순백색 깃털에 머리 뒤편에는 댕기 모양의 깃,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눈 주변의 파란색 테두리.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댕기 흰 찌르레기입니다. 지난 19일 청주동물원 앞에서 이 댕기 흰 찌르레기 2마리가 담긴 3장이 발견됐습니다. 댕기 흰 찌르레기는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발간하는 적색 목록에서도 최상위 단계인 위급종에 속하는 조류입니다. 위급종은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처한 보호 대상입니다. 위급종일 경우에 아차하면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하죠. 이미 어떤 개체가 위급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미 불이 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서식하는데 관상용으로 남획되면서 세계적으로 자연에 남아있는 개체 수가 100마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이 새들을 야생에 풀어주는 대신 직접 보호할 방침입니다. 멸종 위기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생태 교란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동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댕기 흰 찌르레기가 동물원에 유기된 이번 사례는 멸종 위기종이 여전히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러시아 멜론으로 불리는 디냐가 도내 처음으로 제천에서 생산됐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식문화 속 제천의 미래형 신소득 작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시설 재배 농가입니다. 8년째 박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환 씨는 올해 새로운 작물에 도전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과채류 디냐입니다. 선명한 그물망 무늬는 멜론을, 빛깔은 참외를 닮았는데 아삭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당근의 주성분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었다 해서 몸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당도는 저희들은 14브릭스 이상 합격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역 농가와 함께 도내 첫 디냐 시범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지대가 높고 일교차가 큰 제천의 기후에 적합한 해외 신소득 작물을 발굴한 겁니다. 200종에 달하는 디냐 종자 중 4종을 엄선해 농가에서 재배한 지 4개월. 크기와 품종 모두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유통업체는 일찍이 초도 물량 200상자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식감과 당도와 또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또 이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브랜드를 만들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천시는 디냐를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내년부터 점차 재배 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개가 이제 노지보다는 이러한 그 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충분한 그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식문화와 과수 화상병 등 농가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속에 제천형 디냐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밤 사이 청주와 충주, 진천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밤새 최저기온이 청주는 27.5도, 충주 25.6도, 진천 26.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었습니다. 청주는 지난 14일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된 이후 오늘까지 6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도내 유일의 3차 의료기관으로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충북대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새로운 원장이 취임했는데요. 현재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김원섭 원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 속에 도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충북대병원의 진료 차질입니다. 당장 오는 26일 집단 휴진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진료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회와 휴가 일정도 겹쳐 있지만 필수 의료 분야만큼은 정상 진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필수 의료라든지 진료 현장에는 큰 차질은 없는데 앞으로 제가 도민 여러분과 여러 이제 언론사 분들에 찾아뵙고 실제 현장에서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충북대병원은 2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진료 축소, 환자 감소로 누적 적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영난은 허리띠 졸라매기로 일단 버틴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보직 교수 등의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고 임단협에서 노조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도민 건강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시스템으로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의 2,500명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최근 일부 진료과 교수들이 줄 사직하면서 지역의료 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매년 개원이나 수도권 병원으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지방병원의 특성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청주국제공항의 중국 노선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만 청주에서 중국 10개 도시를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40년으로 예상됐던 이용객 수 500만 명 돌파도 올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이 중국 장자지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올해 들어 청주국제공항의 4번째 중국 노선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중국행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얼빈과 상하이, 선양과 하이커우, 칭다오, 그리고 마카오와 홍콩까지 올해 취항이 검토되고 있는 중국 노선만 10개입니다. 이들 노선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청주국제공항의 중국 노선은 13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10개였던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확대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당시 중국을 제외한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은 단 3개 국가에 그쳤지만 현재는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6개 나라 10개 도시를 청주에서 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제선의 이용객 수는 71만여 명으로 대구공항까지 앞질렀고 무안공항과의 이용객 수는 50만 명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는 중국 노선의 대거 취항, 관광 수요가 높은 일본 삿포로와 인도네시아 발리의 취항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올해 안으로 이용객 500만 명 달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단체 여행객 위주인데 이제 뭐 일본이나 대만, 몽골 이런 데가 이제 젊은 분들이 자유여행으로 많이 가고 중국도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2021년 국토부의 6차 공항 개발 계획에서 청주공항의 이용객 수가 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 시점은 2040년 이후였습니다. 15년 이상 그 시기를 앞당긴 가운데 내년 수립하는 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는 성과에 걸맞는 예산 지원안이 담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첫 번째 구간이 오는 25일 개통됩니다. 개통 구간은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에서 증평군 광덕교차로에 이르는 12.1km 구간으로 지난 2017년 4차로 공사가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음성군 원남면까지 이어지는 11km 구간도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도에는 충주시 중앙탄면까지, 2026년에는 제천시 봉해항읍 구간까지 전면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청주에서 제천으로 가는 시간은 기존보다 4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산림을 보유한 강원 남부권이 목재를 활용한 대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5개 시군이 추진하는 목재 클러스터 사업이 최근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한 건데요. 침체된 폐광지 경기에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주연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산림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강원 남부권이 목재로 본격적인 비상을 꿈꿉니다. 태백을 필두로 정선과 삼척, 영월, 평창 등 5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내 우수한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강 지역 대체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회생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투입될 사업비는 총 420억 원으로 태백엔 목재종합 가공센터가 들어서고 나머지 4개 시군엔 원목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모아 처리하는 목재 수집센터가 생깁니다. 사업 운영 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모두 5만 명. 장성광업소 폐광 등 대체 산업 마련에 골몰하던 태백시를 비롯해 폐광으로 침체를 겪어온 강원 남부권 전체의 희소식입니다. 일단은 우리 태백시가 대체 산업, 주력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산업의 원료로서 공급이 가능하고요. 녹색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목조 건축 전망대와 특화거리, 목재 교육센터 등 우수한 산림 자원과 목재를 토대로 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 지역별 랜드마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45곳을 추가로 지정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괴산고등학교가 포함됐습니다. 괴산고는 괴산군청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원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인문사회 특화 트랙, 보건과학 특화 트랙 등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3월 청원고와 청주고, 충주고, 제천 제1고가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괴산고가 추가되면서 자공고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2,572억 원 규모의 한시적인 특별 자금 지원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도내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과 폐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다음 달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스톨존 바이오가 학생 아토피 치유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톨존 바이오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학생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18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음성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음성군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김영호 의장 등 8명의 군의원이 수정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도 4명이 반대하고 원안 역시 부결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안 상정 절차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올해 안에 의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사이트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A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위원장은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당 신청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다른 채팅방에 공유한다는 것을 착각했고 지지를 유도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제조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누출된 물질은 접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스타이렌으로 우수관로를 통해 누출된 양은 100리터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진천군과 소방당국은 하천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등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이별 통보의 격분에 연인을 찾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카페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카페 업주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뒤 112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의 자동차 누적 대수는 94만 3,489대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청권 자동차 누적 대수는 313만 7,591대로 지역별로는 충남이 126만 2,413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충북 94만 3,489대, 대전 73만 1,347대, 세종 20만 342대 순입니다. 충북의 인구당 자동차 대수는 1.69명 대 1로 비수도권 평균 1.73명 대 1보다 높았습니다. 네, 최근 청주 국제공항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객 수 50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네 공항 수준의 기반 시설에 이용객 편의 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살아난 성장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